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혹시 계시는가 해서 좀 걱정도 돼서 잠깐 동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성 회장님 비롯해서 평통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사실 1995년부터 이 교포 사회 비롯해서 그 한인들 심부름을 북한에서 하는 그 사람으로서 큰 영광이죠. 유진벨 재단은 1995년에 설립돼가지고 그 유럽 교포들 특히 2000년까지는 해외 동포들의 그 관심 하에서 북한의 식량 지원을 이행하고, 그리고 1997년부터는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결핵 퇴치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이야기를 어젯밤에 좀 했습니다. 사실은 남의 심부름 할 때는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하는 이야기를 반복은 안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안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틀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서양 사회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동안 전통 사회를 말하자면은 떠나면서 근대화, 현대화를 했는데, 주로 그 흐름이 그 전통 사회를 배척하면서 그 인간의 말하자면은 지식대로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아예 배척하고 소위 과학적인 사회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제 민주주의도 역시 나왔지만은 사회주의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 그 흐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속도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은 주로 전통 사회에서 해결했던 문제들을 정부 쪽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제일 빠른 데가 물론 이제 공산주의 나라였죠. 공산주의 나라, 특히 구소련 같은 데서는 거의 전통 사회를 폐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아니라 10일에 한 번씩 쉬고, 그리고 아예 가족조차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말로 그 아기들 키우는 것부터 정부 책임으로 해가지고 의식주만 아니라 교육, 의료, 노후 등등 물질적으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설마 오락까지도 역시 정부에서 해결하는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 그 인간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하는 모든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공산주의의 가장 정확한 정리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역시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속도는 늦었지만은 결국은 해마다 예산 비롯해서, 물론 세금 차원에서 비롯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부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가 소위 그 진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아마도 전통에서 정부로 모든 것을 옮겨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마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라는 데가 참 재밌어요.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근대화하는 과정이 다른 두 개의 방식대로 움직였죠. 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길을 택했고 북한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택했는데 이제는 50년, 60년 흘러가서 보니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념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북한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그 정부가 흡수하는 기능들, 잘 말하자면은 비교적 다른 데보다 더 완벽하는 다음에 결국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큰 충격받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때는 특히 60년 말기 70년 초기에는 아마 역사상 거의 예외 없이 서양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구소련도 엄두를 못 내고 중국도 엄두를 못 내는 거의 완벽한 사회주의 나라를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라요. 오히려 남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점에서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북한은요, 돈이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의식주도 정부에서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교육도 물론 정부가 다 책임지고, 의료도 책임지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노후도 정부가 책임지는데 역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 생활 여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아주 조금 질문으로 하나 끝났죠. 오늘도 나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구소련이 90년 초기에 무너지면서 그 경제적인 그 타격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그때 그 90년 중반에 북한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어디 한 공장을 방문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수출해야 할 물건들이 창고에 깍둑 실어놨는데 이미 수출하기 위해서 다 이제 진표를 붙여놨더만요. 그런데 진표를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 진표들이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굴아파가 이제 변신하면서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들의 진표가 아직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구소련의 그 무역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상당한 영향을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아사당한 사람도 많아요. 아사 죽은 사람 많아요. 몇 명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왜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왜 아직까지 북한 인구라는 인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진짜 오늘은 100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겠죠? 동굴아파는 무너졌는데 구소련도 무너졌는데 말하자면은 반세기 동안 철판처럼 믿었던 그 정치, 외교, 경제 체제가 그냥 와와와와 하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살아났겠죠?